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그 야구계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저희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왔는데 설명 누가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뭐 여성 네. 노동 문제라서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데 이게 실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이거를 쭉 사실관계를 보는데 보다가 짜증이 막 확 밀려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지저분한 남의 사생활, 성생활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KT 위즈인가요? 네. 그 소속 선수인 장성우 선수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헤어졌는데 그 이제 여자친구가 장성우 씨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그 인성적으로 사생활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SNS에 올렸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장성우 씨가 여자친구한테 카톡 보낸 내용들이 있는데 박기량 씨에 대한 그 성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기량 씨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개해가지고 그 여자친구하고 장성우 씨까지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안이죠. 맞습니다. 이게 저는 참 딴 것보다 사실 이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는 게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야구 선수와 그 여자친구 간의 사랑 싸움 또는 뭐 헤어진 이후에 서로 안갚음의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 야구 선수보다도 여자친구분이 좀 더 악의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게 뭐 그 야구 선수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카톡 내용이 저질스럽고 굉장히 천박한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박기량 씨에 대한 언급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장성호 씨가 진실이라기보다는 자기의 허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박기량이란 유명인을 그 카톡 내용 속에 넣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아무 죄가 없는 박기량 씨에게 불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고 오히려 장성호 씨 자체가 나쁘지만 도덕적으로 나쁘지만 이것을 공개하는 차원에서 같은 여성을 배려하지 않은 여자친구분 좀 훨씬 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지금 제가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 말고도 그 전에 2011년에 송지선 아나운서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여자친구가 그 송지선 씨를 막 그 욕하고 비난하는 게 많았었고 이 사건 초기에도 오히려 여자친구를 막 욕하는 쪽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둘 다 똑같다, 쌍방가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니요. 여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야구 선수의 뭐 도덕적인 자질이라든가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거 이거 당연히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공개를 했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개를 해서도 그럼 자기가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남자친구를 비난하는 것만 공개를 하셨어야지.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피해를 입었잖아요. 제가 이 여자친구분한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로벤져스를 봤으면 그러니까 이걸 보셨어요. 명예훼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박기량 씨 이름을 지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봉변은 면했을 텐데. 사실 근데 이 박기량 씨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소속팀 야구 선수들까지 거론이 되면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거기서 너무 실명을 얘기하시면서 그 아까 링크 보내주신 거 다 보셨잖아요. 링크가 너무 적나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실명이랑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역시 대가세요. 검색에 와. 아니 구글신이라고 그러세요. 구글신. 아니 저도 구글에 검색했는데 저는 그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구글에 가볍게 검색해보니까 나오던데. 빕 처리처럼 이렇게 된 걸로 봤지 그렇게 구글에 적나라하게 그렇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함부로 뭔가를 올리면 안 돼요. 이게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심오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평소에 많이 찾아보신 거예요.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야동 얘기할 때 제일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 음란물만 나오면 뭐 저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그 야구 선수는 뭐 출장 정지 내년도 야구 50경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벌금 뭐 사회봉사 뭐 이런 식으로 KT 구단이나 KBO 구단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좀 냉정하게 법적으로 보자면
유포를 한 그 여자친구는 처벌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야구 선수는 과연 처벌이 될까? 아, 저도 그거 궁금해요. 그게 야구 선수는 사적으로 계속 그 여자친구랑 오고 가는 어떤 본인의 저속한 어떤 취향을 계속 여자친구가 나누고 있었던 관계인데 그걸 헤어진 것을 기화로 해서 빵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인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박기량 씨는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 여자친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그런 연예인 뒷담화 한다는 게. 그럼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 기사 봤을 때 다른 법률 전문가는 이게 뭐 전파 가능성이 없으니까 공연. 정성우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그런 연예인 사건이면 사실 우리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친구가 얘기를 안 하겠지 하고 한 것보다도 전파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전파 얘기를 하고 가능성이라는 거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야구 선수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야구 선수로서의 처벌은 받았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되기 쉽지 않다. 오히려 야구 선수가 그 여자친구를 상대로 그런 얘기를 발설함으로써 자신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저속한 얘기를 여자친구가 나누었다는 그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그 여자친구가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제가 볼 그런 생각도 좀 때는 들어요. 여기서 그나마 정성우 씨가 이미지 회복하고 좀 빨리 마무리를 하려면 여자친구든 박기량 씨든 다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사과를 하고 해야지 이게 후속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러면 근데 자기- 박기량 씨가 고소하지 않았나요? 명예훼손. 고소는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시는 네, 게 네. 장성우 씨가 네. 그 여자친구를 상대로 고소해서는 해서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사한 사건이 장시환 씨라고 또 KT에 있는 네, 선수인데 네. 그 선수 여자친구하고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뭐 강제 낙태를 시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장시환 씨가 그 여자친구한테 뭐 사과하고 인간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으면 이런 게 안 터졌겠죠. 근데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뭐 손배 청구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계속 회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따지면 명예훼손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중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사람한테는 최선인 것 같거든요. 좀 각도를 좀 달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네. 박기량 씨는 그 소속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아니에요. 야구계 여성 노동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소속사에 그 소속된 사람이 구단과 계약을 맺고 네. 거기 가서 일종의 용역 계약을 용역, 수행하는 네. 거죠. 근데 만약에 박기량 씨가 정식으로 고용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직장의 상사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럴 때는 어떤 그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성희롱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아까는 명예훼손의 문제로 네. 고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박기량 씨가 만약에 직장 상사가 박기량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변에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박기량 씨가 나중에 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서 성희롱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퍼뜨린 사람들. 그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 내부의 징계 사유도 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이런데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게 인정이 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그런데 조금 주의할 점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한 그런 성희롱이나 이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의한 성희롱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남성분들이. 예컨대 네. 뭐 언어적 뭐 신체적 성희롱은 당연한 거지만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뭐 회식 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는 행위 이렇게 아예 명시해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성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다면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게 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고소를 하거나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제 3자를 통해서 예. 그런 언동이 있었다는 걸 들어도 이게 지금 성희롱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넓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자면 저희가 지금 시작한 게 야구계 여성 노동 문제를 얘기해보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야구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성성, 그러니까 여성을 대상화해서 가지고 가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상품화 같은 거, 그러니까 그분이 박기량 씨가 치어리다가 아니었을 경우,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대상화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 그 송지선 아나운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모 스포츠 방송에 있던 아나운서가 그 실상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고 날카롭게 비판을 한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저도 좀 동감 가는 면이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서 뭐 일하는 여성 리포터나 이런 치어 리더들이 성상품화 되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착취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포츠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포츠라는 거 자체에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지는데 그 스포츠 아나운서나 그 근처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그게 마치 자기한테 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휘둘린다. 그러니까 스포츠 아나운서를 하려고 하면 정말 그 스포츠를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고 자기 치마 길이를 신경 써서 하는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블로그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회성 단편적인 사건도 아니고 누구 하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스포츠 문화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고, 방송국은 그걸 이용해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영합해서 뭐 아나운서나 치어리더도 스스로 성상품화를 해서 인기와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부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비극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일종의 야구계에 지금 한정돼 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회가 좀 이렇다고 봐요. 뭐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거기서 남녀가 또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돼요. 거기서 또 이런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데, 사실 이 야구계가 지금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시선을 갖게 된 데는 이런 사건이 자꾸 터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다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학에 HR이라는 말 있잖아요. HR. 모르겠는데요. 휴먼 리소스. 영어 안 쓰기로 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얘기 못하는 것처럼 됐잖아요. 지금. 저는 알아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상품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 사람을 리소스, 자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짤막하게 줄여주세요. 생겨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 그냥 퍼스널 인사였거든요. 근데 어느새 경영학에서 사람을 대상화해서 뭔가 뽑아내야 되고 착취해야 되는 그런 대상화되는 그런 전체 흐름에 야구계 여성들도 놓여 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여성뿐만 저는, 아니라 남성도 그런 뭐 리소스로 지금 취급되는 경향이 다분하다.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제가 볼 그냥 수 의견을 있을 것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박기량 씨가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비단 자기 일이 아니다, 그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상품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 를 대신해서 뭔가 대변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되게 빨리 마무리를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 진행이 한 10분 정도는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짤막하게 줄이겠습니다. 오늘 네. 섭섭한 얘기. 네, 그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눈물이. 제가 로벤져스 이렇게 세 분하고 같이 변호사님들하고 좀 시청자 입장에서 앉아가지고 진행도 잘 못하는데 와서 이렇게 같이. 아니, 잘하셨어요. 아니요. 마지막이라고 잘해주시네요.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요. 오늘로 마지막 방송을 하고 다음번부터는 이제 다른 분위기의 로벤져스로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쉬워요.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저희가 아쉬워요. 마음은 네. 안 그런데 네. 리액션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리액션이 없는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정말 막 분위기 띄우려고 되게 노력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네. 방송을 좀 네. 되게 편하게 좋게 했는데 아까 그 말 듣고 되게 섭섭하고 좀 슬프더라고요. 아, 다른 곳에서 더 네. 좋게 만나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진짜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재밌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해가지고 제가 누가 물어봤는데 그거를 막 줄줄 막 풀어서 얘기해줬거든요. 얘기해주셨어요?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네. 변호사 3명한테 과외를 받으신 거잖아요. 돈도 안 내고 과외 받아서 진짜 기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거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생방송인데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 글 읽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실시간이니까. 근데 제가 바보같이 화면이 꺼졌어요. 근데 지금 협찬받은 거라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저는 뭐 아까 네. 박기량 씨 사건 좀 얘기하다가 좀 네. 끊겼는데 전 이 프로그램을 혹시 보시면 박기량 씨 힘내시고요. 예, 불똥이 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형사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저는 분명히 그 야구 선수의 과실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아마 청구가 들어가면 아마 대응하기가 공인으로서 쉽지 않으니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김 팁을. 변호사님한테 꼭 수임하시도록. 네, 제가 뭐 이런 경우라면 여기 밑에 번호 좀 감사해요. 근데 띄워주세요. 뭐 민감한 사안이니까 같은 네. 여자끼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네, 저희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지금 응원해주시는 글이 많아가지고 민망해서 못 읽겠네요. 아니, 하나만 감사합니다. 하나만 읽어주시죠. 아니, 네. 하나만 읽어주세요. 지은혜님 힘내요. 아쉽다고 이렇게 막방이라니 왜 갑자기 그만 더 해줘라. 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우리끼리 하죠, 그냥.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은혜 씨 수고 진짜 많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